솔라나가 다음 상승장에서 또 솔라나?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솔라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가 2022년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FTX 사태로 인해서 솔라나가 휘청했는데요. 솔라나의 메인 배커가 FTX의 샘 뱅크맨 프리드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였기 때문에 함께 동반 하락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 사실 이 근본이 흔들릴 수가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이 정도면 지금 한 9개월이 지났는데요, 선방하고 있지 않나. 그 당시에 사실 솔라나가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불안감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승장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솔라나의 웹사이트입니다. 한번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액티브 어카운트가 1150만 개가 되고요. NFT는 2100만 개 정도가 민팅이 되었습니다. 현재 솔라나의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솔라나의 트랜잭션에 대한 수수료 0.00025달러, 그러니까 0.3원, 1원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싼데 굉장히 이런 모습은 긍정적이다. 자, 그래도 뭐니 해도 솔라나는 스피드입니다. 빠른 스피드, 초당 처리 개수, 트랜잭션 처리할 수 있는 게 4,615개, 4,500개 실시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크레딧 카드 처리하는 그런 네트워크에서 초당 처리 트랜잭션이 1,800개 정도가 됩니다. 자기네들은 뭐 6,000개, 더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수치는 대략 1,800개 정도 되는데, 솔라나가 블록체인을 비웃는 친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솔라나를 매우 좋아하는데, 블록체인을 대신해서 야, 우리가 너희들을 앞지를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솔라나의 밸리데이션 노드는 1874개가 되고요. 현재 트랜잭션 처리되고 있는 숫자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쫙, 지난 90일 동안 솔라나가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빠르면 뭐하나, 다운되면 그만이고 껐다 켜야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지난 90일 동안은 이렇게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아주 긍정적이고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솔라나의 블록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렇게 번쩍, 그리고 또 번쩍하죠. 번쩍할 때마다 4개의 단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블록 타임이 0.4초입니다. 0.4초마다, 0.43초마다, 0.40초마다 이렇게 블록이 한 개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블록을 누가 현재 만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0.34초 만에 한 개씩 다다다다닥 만들어지고 있는데, 초당 4,824개의 트랜잭션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솔라나를 다른 블록체인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블록체인이라면 이더리움이 일단은 대표죠. 이더리움은 매우 느리고 비쌉니다. 하지만 레이어 2를 통해서 저렴하고 빠른 트랜잭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가 폴리곤이죠. 폴리곤이 매우 빠릅니다. 자, 그렇다면 솔라나와 비교한다면 어떨까? 데이터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폴리곤의 TPS, 초당 처리 트랜잭션 최대 65,00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솔라나랑 거의 똑같죠? 하지만 여기 보면 블록 타임이 나와 있는데요. 폴리곤은 2초, 솔라나는 0.4초. 그러면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블록이 금방 만들어졌으면 폴리곤 같은 경우는 2초를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묶어서 트랜잭션을 이더리움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번 블록에 못 들어가게 되면 또 2초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 피날리티라고 하는데요. 트랜잭션이 완전히 처리가 되어서 코인이 옮겨지기까지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용도 이번에 NFT를 묶어서 처리하는 솔루션을 솔라나가 내놓고 있습니다.
폴리곤에 비해서 100배 정도 수수료가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자, 제가 피날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피날리티란 최종 시간, 코인을 보냈을 때 다른 지갑으로 옮겨지는 총 시간을 말하는데 보안 수준에 따라 3명에서 12명의 검증자가 확인한 후에 최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가 5초 정도다. 5초 정도면 이쪽 지갑에서 이쪽 지갑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블록 타임이 0.4초라고 해서 0.4초 만에 코인이 옮겨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으면 0.5초 뭐 대략 그 정도의 코인이 싹싹 옮겨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오프체인이고, 그럼 레이어 1 온체인에서는 솔라나가 가장 빠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알고랜드 같으면 피날리티 최종 시간이 한 3초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아발란체는 1.3초에서 1.6초 만에 피날리티 최종성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걸리는 시간은 업계 최고는 아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솔라나는 왜 그렇게 빠르게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걸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눴는데요. 이 Proof of History, 역사 증명이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에서는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트랜잭션이 멀쩡한 건지 다른 장부와 대조를 하게 되는데, 여기다도 대조하고 여기다도 대조하고, 그리고 그 많은 블록들에 별 문제가 없는지까지 다 비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 역사 증명이란 시간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꼬리표를 붙여줘서 다음은 너 이렇게 차례를 정해주는 겁니다. 지분 증명이니까 가지고 있는 것만큼 추첨을 해서 순서를 정해주는데요. 이 순서를 미리 해시 값으로 암호화시켜서 줍니다. 그러면 얘 다음은 무조건 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그 시간표를 가지고 또 암호화시켜서 그 다음 친구, 또 그걸 암호화해서 그 다음 친구, 그렇게 순서가 맞지 않으면 끼어들 수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0.4초 만에 블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다 만들기 기다렸다가 오케이 하고 또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되면 무조건 만듭니다. 다 완성하지 않아도 큐를 바로 줍니다. 너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만들어진 걸 다 만들었어요 하고 보내면 이걸 다 모아서 벌써 차례대로 순서가 있으니까 바로 탁탁탁탁탁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블록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바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역사 증명이다. 자, 이제는 솔라나의 상용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NFT 볼륨입니다. 여기 파란 색깔이 이더리움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솔라나인데요, 2위입니다. 여기 초록 색깔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 파란 색깔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낮지만 그래도 당당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의 야심작, 솔라나 사가폰, 바로 이 핸드폰인데요. 그런데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 핸드폰을 이 솔라나 폰으로 바꿨는데 이거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역시 핸드폰은 삼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 핸드폰 자체는 멀쩡한데 전화를 받다가 뭐 버튼을 바꾼다든지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블루투스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운데, 그리고 더 실망스러운 거 여기 화면에 보시면 가격이 $599로 내렸습니다. 저는 $1,000 주고 샀는데 일찍 표 받아가지고 빨리 사가지고 그나마 좀 사은품도 같이 받으면서 제가 잘 샀다, 좋은 딜이다, 득템했네 하면서 좋아했는데, 아니 이렇게 갑자기 세일을 하니까 기분이 확 나빠요. 40% 세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산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핸드폰 자체는 좀 그저 그렇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폭망한 건 아닙니다. 가능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웹3 폰, 웹3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솔라나 폰, 삼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솔라나가 솔페이라는 결제 솔루션을 출시를 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건 워드프레스라는 웹사이트를 무료로 만들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솔루션을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솔라나 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쇼피파이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전자상 거래 솔루션입니다. 여기서 솔라나 페이를 통해서 USDC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USDC만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솔라나도 곧 추가될 거라고 합니다. 자, 솔라나 페이와 쇼피파이의 파트너십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솔라나의 업그레이드를 살펴봅니다. 점프 크립토라는 암호화폐 회사가 솔라나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를 새로 개발을 한다. 먼저 점프 크립토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암호화폐 관련 투자 개발 회사고요. 자, 그런데 여기 솔라나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란 무엇일까요? 블록체인이란 오픈형 데이터베이스다. 탈중앙화된 장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걸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노드를 돌린다고 하면 노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역사 증명이란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노드가 다음 블록을 만들 건가? 너 이렇게 순서를 정해줘야 되고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이걸 브로드캐스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노드는 하드웨어고 이게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솔라나 랩에서 만들어 놓은 걸 기반으로 하는데 새로운 언어로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싹 뜯어 고쳐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큰 규모의 개발인데요. 자, 점프 크립토의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댄서. 이름부터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파이어. 불과 같은 댄서.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솔라나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를 개발한다. 그런데 솔라나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가 벌써 두 개가 있습니다. 솔라나 랩에서 개발한 것과 또 다른 회사가 개발한 게 있는데 그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점프 크립토가 그 친구들 밀어버리고 자기네들이 메인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점프 크립토가 개발하는 이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 이게 완성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파이어 댄서가 완성이 된다면 웹2 스루풋, 웹2 중앙화된 그런 솔루션, 그런 스피드를 갖게 된다.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이더리움과 비교를 합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초당 24개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옵티미스틱 롤업, GK 롤업 등을 통해서 이더리움이 2000개 정도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 지금 현재 3,500개 트랜잭션을 초당 처리를 합니다. 물론 더 많이 6만 5천, 10만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속도는 이 정도다. 자, 그런데 파이어 댄서와 만나게 된다면 초당 60만 개에서 120만 개. 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까지 가능할 수 있다. 이건 목표입니다. 완성이 된다면. 자, 트위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에 글을 올린다면 초당 2만 4천 개 트윗을 올릴 수가 있고요. 월드컵 때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수치입니다.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가 초당 1,700개 정도의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나스닥 주식 거래를 할 때 2만 개의 트레이드까지 초당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웹2 솔루션보다도 훨씬 더 빠른 스피드를 구현해낼 수 있다. 이거 듣기만 해도 가슴이 살짝 설레옵니다. 자, 점프 크립토의 파이어 댄서. 언제 그럼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될까요? 언제쯤 솔라나를 띄워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자, 계획을 한번 보면 점프 크립토가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거 당장 좀 내놓으면 좋을 텐데. 12개월에서 24개월이라면 어떤 의미죠, 이게? 비트코인 반감기에 맞춰서 상승장에서 터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자, 점프 크립토가 솔라나의 미래를 밝혀줄까요? 그런데 살짝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점프 크립토의 모회사가 점프 트레이딩입니다.
그런데 SEC에게 소송을 당했는데요. 테라 USD 스테이블 코인을 조달하기 위해 비밀 거래를 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점프 트레이딩이 미국의 이 거인 기업 점프 트레이딩은 코인이 붕괴되기 1년 전에 테라 USD 암호화폐를 조달하기 위해 비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테라폼 랩스와의 거래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챙겼다. 그러니까 점프 트레이딩은 테라폼 랩스의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테라 루나가 무너질 때 권도영이 점프 트레이딩에 가서 손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점프 트레이딩이 등을 돌립니다. 그때 골든 타이밍을 놓쳐서 그때는 이 루나를 사줘봤자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등을 돌렸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팽을 시킨 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테라를 버렸다. 권도영은 가격을 1달러로 되돌리기 위해 수천만 달러 상당의 테라 USD를 구매한 미국 회사와 계약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SEC는 말했다. 이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1년 전에 수천만 달러 테라 USD를 구매한 게 점프 트레이딩이고 그 당시 테라가 무너질 때는 등을 돌렸다. SEC가 금요일에 공개한 여러 문서에 해당 회사가 점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밀 거래를 했는데 SEC의 소송에서 점프라고 명시가 되었다. 권도영과 주고받은 메일에서 다음 3년 동안 루나를 30, 40, 50센트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 이렇게 테라와 점프 트레이딩 간의 계약 조건에 대한 내용을 SEC가 공개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중요한 게 오늘의 포인트는 점프 트레이딩, 그 자회사 점프 크립토, 믿을 만한 회사가 아니다. 음산한 회사다. 지금은 솔라나를 지원하고 함께 손을 잡고 가는 분위기지만 언제 상황이 바뀌면 또 솔라나를 택 하고 뱉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 요소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이 솔라나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솔라나의 몇 가지 지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사용, 1일 평균 사용자 2022년 2, 4분기에 32만 5천 명 정도였는데요. 3, 4분기에는 22만 떨어지고요. 이때는 워낙 장이 안 좋았죠. 4, 4분기 이때가 최악이었습니다. FTX 사태가 터졌을 때 13만 7천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1, 4분기에는 조금 더 떨어지고 그런데 2023년 2, 4분기에는 크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트랜잭션 14만 4천, 18만 7천, 27만 2천 이때 굉장히 높았는데 더 올라갑니다. 25만 8천, 27만 3천. 솔라나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1일 평균 트랜잭션은 계속 올라만 가고 있다. 토럴 밸류 락드, 디파이에 묶여있는 자금 2022년 2, 4분기에 1.8 빌리언 달러, 18억 달러, 그리고 2022년 3, 4분기에는 15억 달러. 그런데 4, 4분기에 폭삭 망했습니다. 0.2 빌리언, 2억 달러. 2023년 1, 4분기에는 0.3으로 회복을 했고 그리고 2, 4분기에도 0.3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되어 있는 물량도 70%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지표로 보자면 솔라나가 2022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이제는 회복을 하면서 정상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정리합니다. 솔라나가 FTX 사태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솔라나는 매우 모험적인 것들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런 핸드폰 시장에 뛰어들고 또 남들은 레이어 2를 이용해서 단계적인 확장성을 추구하는데 솔라나는 메인 체인 안에서 자체 해결하는 자체 확장성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